분열 아웃스입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그러니까 8일날 복단대학교가 이제 필기 전형을 인터넷하고 또 면접도 인터넷으로 진행하겠다는 공지 내고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이제 좀 급하게 올렸어요. 최근 이제 많이 안 하다가 올렸는데 저도 이제 중국대학교 입시 15년 하면서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네. 어떤 부분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시험을 인터넷으로 각자 본다. 이게 가능할까서부터,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이쪽을 계속 일하던 사람으로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추후에 어떤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좀 급하게 이제 좀 올렸어요. 올리고 또 이렇게 하루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등등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 보려고 오늘 또 이렇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복단대학교 입시 기준의 요강 한번 앞뒤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 하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성적하고 HSK하고 요새는 이제 영어 토플하고 IELTS 많이 보잖아요. 청와대 학교 이제 시험이 그쪽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제 서류 이제 이렇게 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류를 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북경대하고 시험을 보는 인민대하고 복단대하고 상해교통대는 서류는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고 결국에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다 반영을 하고 한 면접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류는 그렇게 요식행위고 결국에는 이제 필기시험이 거의 뭐 90%를 당락을 좌우하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거를 잡아내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와서 중국어가 잘 되고 할 수 있는 친구인지 한 요 정도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어를 조금씩 보기는 하는데 인터뷰로 그 정도였던 게 이제 지금 복단대, 북경대, 인민대, 상해교통대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험이었었는데 과연 이렇게 복단대가 인터넷 시험으로 바뀌면서 과연 학생들을 뽑는 성적을 어떤 거에 포인트를 주고 뽑을 건지, 어떤 배분을 가지고 갈 건지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뇌물의 코앞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면 필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17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서 12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나 이 시험 안 보겠다라고 하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17일 날 모의고사를 봐요. 비용 없이 이제 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험을 보는 의미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얼마 만큼의 학생들이 다시 지원을 할 건가 파악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복단대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을 커버를 시험에 대한 어떤 객관성 이런 거를 커버를 할 건가를 이제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아직 시험 일정을 공고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4월 말이 될지 5월 초순이 될지 중순이 될지, 그래서 그런 이제 스케줄까지도 17일 날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17일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인터넷 시험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객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몇 학생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죠. 너는 네 실력으로 볼 거지? 이러면은 한 친구 정도만, 두 친구 정도만 네, 저는 제가 제 실력으로 볼 거래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바로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장난스러운 친구는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이
아무리 뭐 좋게 이렇게 본다고 해도 그게 필기 시험이 객관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필기 말고 더 볼 수 있는 게 기존에서는 면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면접 비율은 그 면접 점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았었지만 들어왔던 면접 서류를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 서류에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제 성적표 내셨잖아요. 그죠? 성적표 냈고, 그 다음에 HSK 냈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 토플하고 IELTS 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상장도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그 정도를 가지고 저는 평가를 할 거다. 이번에 나온 입시 요강에는 그게 없지만 저는 그거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 한 30점, 35점, 35점 정도는 가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서류 30점, 그 다음에 필기시험, 인터넷 필기시험 35점, 그 다음에 면접에서 35점.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을 하려고 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서류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보충 HSK를 내가 더 잘 단계에 있어갖고 낸다든지 그걸 받아주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여태까지 해오시던 그 필기시험 준비 더 바짝 하셔야 되고요. 그 학생들 보면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뭐 학교나 학원들하고 화상 강의를 집단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 조금 효율성이나 어떤 그 조금 하다 보면은 피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예전에 100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 60, 70 정도밖에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주 후에 볼지 한 달 후에 볼지는 모르지만 남은 기간 반드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조교학 갔던 학생들도 그 좀 내용을 어쨌든 그 퍼센티지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자기만의 어떤 그 스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 유학을 오면서 가졌던 생각, 이런 공부를 했었고 이런 어떤 방향성, 내가 대학교 가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하는 그런 면접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한국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이제 제가 북경대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원서를 써줘요. 근데 이제 대학교들이 대학원생들을 많이 뽑지 않다 보니까 화상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화상 면접이라는 게 이게 전달력이 조금, 아무리 리얼타임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환경이 그런, 우리가 그런 데서 면접을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들어가면 의외로 학생들이 하다가 이제 면접이 끝나는 상황이 왕왕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화상 면접에 숙련이 되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언어적인 부분이 중국의 조교학 갔던 학생들보다 한국에서 준비한 학생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중국에서 조교학했던 학생들하고 달리 여러분들은 중국어를 조금 면접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북경대나 청와대 이렇게 면접장 가서 교수님들 하고 관계자들 말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면은 어떤 부분 많이 보세요? 이러면은 기본은 저거다. 看你学生的这个 한이 表达能力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네가 중국어 표현 능력을 잘 해야지 우리 학교 들어와서 잘하는 거지. 우리 중국 학생들한테도 잘 서로 어울릴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이게 중국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언어가 안 되면 방해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바짝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접 준비에 조금 포인트 많이 두셔야 된다. 요 말씀 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을 계기로 제가 이게 청와대가 지금 면접으로 100% 돌아섰잖아요. 4년이 됐잖아요. 시험에서. 그리고 절강대가 어쨌든 중국의 탑 5 안에 드는 학교인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서류로만 보고 있고. 근데 이런 거를 기화로 다른 대학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살짝 한번 해봤어요. 예. 서류 내고 뭐 영어, 토플이나 아이엘츠 내고 면접으로. 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블로그는 한지 1년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고민이 조금 아쉬웠냐면 이제 한국에서 준비를 하면서 복단대나 일단은 목표는 북경대고 복단대 뭐 이런 데를 보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절강대를 일바따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사대, 상위 화동사범대 이렇게 서류들을 쓰는데 절강대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내신을 보기를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북경대 북경대 복단대 인민대는 내신 안 보니까 하고 내신 준비 안 했던 학생들이 절강대까지 확 무너지고 날아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중국 대학교를 1년, 2년 준비한 학생들은 최소한 HSK 6급, 5급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만 일정 부분 되면은 절강대는 뭐 준비만 잘하면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였었는데 내신으로 인해서 가고 싶은 차선의 선택에서 절강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면서 그 부분하고 청와대하고 절강대가 면접으로 가고 있으니 서류 전형에 면접으로 가고 있으니 북경대하고 인민대, 복단대 하는 친구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 대비해서 학교 내신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셔라 라는 말까지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복단대, 북경대 준비한 학생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